정당들의 4.13 총선 후보자 공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최종 대진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 후보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훈태 예비 후보가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3세 경영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룹 주요 계열사마다 산업은행 출신 인사를 사회 인사로 선임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들이 다른 대형마트들과 달리 광주에서만 오전 일찍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최종 후보자 공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주말쯤 20대 총선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국민의당 광주 연남 공천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동남을에는 박주선 의원, 광주 서구을에는 천정배 의원, 목포에는 박지원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포함돼 있고 경선 후보가 많은 선거구들은 컷오프와 함께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동남갑은 장병환 의원과 서정성 정진욱 예비후보가, 광주 광산갑은 김동철 의원과 김경록 윤봉근 예비후보, 광주 광산을은 권은희 의원과 고원 최선욱 예비후보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들 선거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100% 수기 배심원단 투표로 후보가 확정됩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광주 서구갑은 이건태, 송기석, 정용화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임내현 의원이 공천 배제된 광주 북구갑은 김경진, 김유정, 국성근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광주 북구을은 최경환, 김하중 예비후보의 맞대결로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들 선거구는 수기 배심원단 70%와 여론조사 30%를 합쳐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더민주 광주 서구갑은 박혜자 의원과 송갑석 예비후보의 경선이 확정돼서 오는 17일부터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광주 동남을과 북구갑은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국민의당에 전격적으로 입당함에 따라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현역 의원 2명과 전직 지사와 군수등이 포함돼서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치열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목포도 국민의당 공천을 받은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외정당 민주당 공동대표인 박준영 전 지사가 국민의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하나의 신당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박 지사의 국민의당 합류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도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영암 무안 신안을 경선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의원과 3선 군수로 한 서삼석 전 군수의 인지도가 만만치 않아 치열한 예선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을 확실히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영암과 무안 신안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주영순 의원이, 정의당은 장몽규 후보가 각각 공천을 받아 표밭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포도 총선 전국이 안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공천을 받은 가운데 이미 유선호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배종호 예비후보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한 더민주와 정의당,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 예비 후보로는 처음으로 강훈태 예비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중년의 사람들이 여러 대의 버스에 나눠 탑니다. 명목은 산악회 관광이지만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강훈태 예비 후보를 소환해 현재 10시간이 넘도록 관련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과 관련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예비 후보가 소환된 겁니다. 강 예비 후보는 함께 고발된 전직 시의원 등 10명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유권자 6천여 명을 초청해 관광 행사를 열고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계속해온 검찰은 강 후보를 상대로 확인할 게 많다고 밝혀 조사는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총선 예비 후보들에 대한 검찰 고발 건수는 지금까지 선관위 2건, 개인 2건 등 총 4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새 사회이사에 산업은행 출신들을 앉히기로 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사장을 금호산업의 등기사로 선임해 3세 경영 시동에 나섰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 사회이사에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을 대거 앉히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새 사회이사에는 황성호 전 산업은행 본부장이 선임될 예정인데 황 전 본부장은 금호산업의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대우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사회이사로, 금호타이어는 임홍용 전 사는자산운용 대표를 사회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새로 선임될 예정인 이사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출신들인데 이들 신임 이사들의 전임 이사들 또한 산업은행 출신들이었습니다. 산업은행 출신들끼리 사회이사 자리를 물려받는 셈입니다. 금호그룹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금호그룹의 주 채권은행입니다. 주 채권은행 출신의 금호그룹 사회이사들이 과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사 제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들 회사들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규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 주주총회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그룹 전략경영실 사장을 그룹의 핵심인 금호산업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어서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의무 휴일제로 인해 대형마트가 한 달에 2차례씩 휴업하는 건 아실 겁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 홈플러스에서만 영업시간 제한이 느슨해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홈플러스 매장. 영업 시작 시간을 두고 골목 상권 죽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다른 대형마트들과는 달리 오전 8시나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오전 8시부터, 계림점과 하남점은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어떤 고시나 행정 공문을 받지 않아도 이미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그래서 도의상 홈플러스도 이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련한 조치가 좀 강력하게. 법적으로는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강화된 영업시간 제한을 고시하지 않아 홈플러스는 이른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런 조례는 있어서 시행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테두리 안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3년 전에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됐지만 일선 구청마다 나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구청의 경우 다른 구청과 달리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는데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지금 3개구 답당들이 또 조율해서 3개구가 공통적으로 영업 제한이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광주와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홈플러스가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들이 중소상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기는커녕 되레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월) 채용 시즌을 맞아 광주 전남 주요 대학에서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 전남대에서 삼성화재와 CJ그룹의 채용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삼성화재는 21일까지 현장에서 채용 상담도 실시합니다. 다음 주는 LG유플러스의 현장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금호 아시아나그룹과 현대백화점의 채용 설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조선대에서는 오는 25일 농어촌공사의 채용 설명회가 준비돼 있고요. 호남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로드쇼, 취업 토크, 혁신도시 멘토링 등의 취업 관련 행사가 잇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달 말경에 롯데그룹과 한샘, 나주 혁신도시 기관의 채용 설명회도 줄지어 취업 준비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인터넷 방송이나 구직자들의 회사 초청 등을 통한 이색 채용 설명회도 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대학생들에 비해서 정보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지역 구직자들로선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좋은 기회겠지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시민구단 광주FC가 시즌 개막전부터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쳐 보이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정조국은 2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박재욱 기자입니다. 다섯 번 날린 슈팅은 모두 골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가운데 2번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왔던 승리. 정조국의 눈부신 활약을 앞세워 광주FC는 상대팀을 시종일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저희에게 37경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꾸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잡았던 개막전. 하지만 광주FC는 경기 막판 내리 3골을 내주며 패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지만 경기 종료 직전 다시 동점골을 넣는 투지를 선보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시즌 수 있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수 좀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 점에 좀 만족하고 있어요. 원정 개막전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긴 광주FC는 오는 19일 제주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개막전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한 광주FC. 올 시즌 더 큰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수십억대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61살 A씨 등 일가 친인척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고액의 병원비가 나오는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병의원 29곳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8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25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일가 친인척 등 세가족 11명이 번갈아가며 반복적으로 입원한 뒤 수시로 외출을 나가 쇼핑과 외식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광주시 공무원 노조 간부 6명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전국로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가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도 투표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총투표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에 대해 고발과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붐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정관계 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주위촉하는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